안녕하십니까, 송장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울산 지역 의료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 지역의 의료 수준을 믿지 못해 다른 지역의 대형 병원을 찾은 경험은 없으십니까? 사실 울산은 경제 수준에 비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한 삶을 위한 의료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울산에는 국공립병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연말 지역 의료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지역 암센터 준공인데요. 송장섭의 파워토크, 오늘은 울산대학교병원 조홍래 원장 모시고 울산 지역 암센터 준공의 의미와 지역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암센터 준공하시고 네. 이제 또 외래 환자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해서 상당히 바쁘실 텐데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암센터 준공을 울산 시민들도 상당히 반기고 있을 텐데 네. 울산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장 조홍래입니다. 다시 개사년 새해를 맞아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울산 시민들한테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원장님이 울산대 병원을 이끌어 오신 지가 이제 2년이 지났고 새로 이제 또 2년 더 이끌게 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셨을 거고 좀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 네. 2년을 한번 되돌아봐 주시면요. 근데 사실 그 2년이라는 경우에 뭐 성과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병원이 처음 개원을 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걸어나가고 발전했었던 그런 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일 큰 변화라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 신축동 암센터의 준공을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숨가쁘게 26개월 동안 열심히 건축을 해서 작년 12월 중순께 저희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작일 뿐이지 아직 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병원은 계속적으로 공사 중입니다. 원래 사용했던 건물을 다시 또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의미 있다고 생각드는 거는 저희 병원이 그동안에 이 쌓아왔던 여러 가지 의료계 이런 의료 성적들이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시민의 알 권리라는 그런 대두됨으로써 이런 국가기관에서 특히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 전국에 있는 이런 환자들의 기록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게 암에 관한 이런 성적에서 여태까지 발표한 것들이 모두 다 저희 병원이 가장 수술 합병증도 적고 수술 성적도 좋은 거로 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초보 서두에도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정말 우리 울산 시민들이 이 암에 관한 하는 이제 타 지역은 물론 특히 뭐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알고 있는 서울의 대형 병원들의 일이 많이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도 하나 정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저 성적이 더 좋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큰 성과로 이제 암센터 준공을 꼽아 주셨는데 네. 지난 2011년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공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서울의 웬만한 뭐 대형 병원급의 어떤 시설을 갖추게 됐는데 암센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물론 클 겁니다. 그죠? 예. 암센터 준공의 의미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제 저희도 이 암 치료를 하고 있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치료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항상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런 시설이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중요한 이런 시설이나 이런 장비가 한 여유분 한 2개나 이런 좀 여유분이 있어서 이 한 곳이 너무 이렇게 이게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혹은 잠깐 일시적으로 정지를 했거나 이랬을 때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교체도 해야 되고 다른 써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의료진들도 물론
모든 그 분야별로 다 전문가가 있지만 혹 그런 분들이 뭐 학회를 간다거나 출장을 갔을 때 그런 진료 공백이 있었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요번에는 다 이렇게 해소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암센터가 이제 완공이 됨으로써 그동안은 사실 저희가 이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불편했었고, 특히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해소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방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병원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고, 네. 그동안 이제 지역 암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네. 부분들은 뭐 지역 의료계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을 네, 텐데, 네. 그럼 지역 의료계에서 이런 암센터를 좀 유치를 하자. 네. 그런 건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겁니까? 사실 그동안은 이제 그 암센터라 그러면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암센터 가면 그전에는 뭐 전혀 암 치료를 못하고 시설이 없었다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동안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암 치료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발전시켜 왔었지만 사실 암 치료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하고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암 환자들은 이제 조기 발견, 또 암을 걸리지 않게 하는 예방, 또 이게 암을 또 혹시나 이런 치료를 받더라도 이런 말기암에 이렇게 말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도 굉장히 괴로운데요. 그럼 완화 치료라는 이런 예. 새로운 분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요번에 그 암센터가 저희가 지정받음으로써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도움도 받고요. 또 이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저희 울산광역시가 이 전국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공립병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모든 암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대부분 이제 국공립병원을 위주로 해서 그동안은 많은 그 정책이 펼쳐졌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도시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을 저희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감시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잘못했던 건 지적도 해주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지원도 하고 그래서 시와 더불어서 국가와 더불어서 이런 거를 예방 교육 이런 치료 그다음에 완화 치료까지 이런 걸 통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됐던 거에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공립병원 위주로 그동안 이렇게 이제 시설 지원이 되어 왔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국공립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의 어떤 의료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 않았나, 이런 뭐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암센터가 있다 그러면 수준이 더 뭐 올라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서울 지역에도 암센터가 없습니다, 사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각 병원마다 자기가 이제 암센터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서울 지역은 이제 국가에서 이 암센터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우에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런 암 치료를 하기 위한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개인 의원이나 병원에서 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사선 치료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금액이 꽤 많이 나가거든요. 네. 뭐 어떤 장비는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장비도 한 120억쯤 되는데요. 이제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개인 병원이나 개인 의원에서 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 일부 이제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요. 또 이런 병원에서는 사실 예방 교육, 일반 환자들이나 혹은 이런 가정 방문하는 간호사들 이런 의료인들을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제 교육 이런 사업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도 하고 또 일부는 이 검진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이렇게 할애를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원장님께서 뭐 암센터가 네. 생겼다고 해서 그동안 암에 대한 진료를 안 한 게 아니다. 네네. 그리고 뭐 수준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암센터가 하는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네, 같은데. 그래서 그 암센터라고 하면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일 목표로 하는 거는 제일 그 중요한 거는 예방과 조기 발견이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암은 한번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게 많이 진행돼서 발견됐을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치료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어느 병원이건 뭐 암 치료 성적이라는 걸 이제 일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그 암이 치료했던 순간에 그 단계라든가 혹은 그 환자가 얼마나 병의 치료에 잘 따라해 주냐 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조기 발견하고 또 예방을 한다면 암은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그 우리 그 암센터로서 본연의 이런 예방과 치료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치료 시설을 저희가 그 기존에 있는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워낙 그 장소라든가 이런 데 제약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암센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이런 기본 시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방사선 치료 시설이라든가 혹은 수술장 시설이라든가 혹은 그 뭐 무균실이라든가 이제 골수 이식을 위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이제 큰 의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울산 지역의 그런 암의 치료 수준을 훨씬 높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이번에 그러면 뭐 저 예방, 조기 발견, 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말기 암 환자를 위한 시설들, 뭐 그런 네네. 부분들도 시설이 추가되어 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일명 그런 걸 이제 말기암 완화 치료라고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생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분들한테는 또 이런 그 병을 치료하는 거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환자들은 저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통증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분들의 그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이게 지내는 이제 가족들하고의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게 이제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시설과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요번에 저희가 그 호스피스 그 병동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인력을 또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암센터에서 이제 뭐 조기 발견부터 예방, 치료, 그렇죠. 예. 말기 암 환자 예, 관리까지 이제 그러면 네. 어떤 좀 예, 그렇죠. 체계적인 치료가 치료가 가능해지는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뭐 암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요즘 또 현대의학이라는 게 또 장비의 도움을 또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120억짜리 장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장비 좀 소개해 줄 만한 첨단 장비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암 치료로 장비로서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 수술 장비라든가 이런 건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보강을 했지만은 저희가 특히 요번에 들어왔던 장비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도 이제 방사선 치료가 있었습니다. 이제 있었는데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우연한 그 이제 고장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는 좀 지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한 대를 보강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제일 우리가 치료 성적도 좋고 첨단 기계를 사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장비를 구매했는데요. 그 장비는 사실 작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그 구매를 해서 이렇게 가동 중이었었던 기계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아주 치료 성적도 좋고 특히 더군다나 그 장비는 이 폐암 같이 이게 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암 부위를 정확하게 그 방사선의 그 빔을 갖다 이렇게 쏘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숨을 쉬서 움직일 때 거기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 어려웠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좀 넓게 잡아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암 조직 위에도 옆에 그 정상적인 조직도 이렇게 해를 입는 네, 그렇겠네요. 예,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뇌종양도 비슷하죠. 뇌종양도 기존에는 이제 그 뇌종양제 감마나이프라는 기계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아주 딱 고정을 하고 그래야 이제 정확한 양의 방사선을 그 정확한 부위에 쏴야 정상 조직이 상하지 않게 그런 장비들이 있죠. 근데 요번에 저희가 그 구비한 장비들은 움직일 때 소위 우리 이 교통에 보면 내비게이션이라는 예, 예.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그 움직이는 타켓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음. 쏘는 장비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방사선에 그 나가는 그 빔의 아주 그 파장이라 그러나요? 하여간 그 범위도 가장 아주 가늘게 해야 그 정확하게 이렇게 이게 큰 빔이 이렇게 하면은 뒤에 아무래도 향하지 그렇겠죠.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가는 지금까지 나온 장비 중에 아주 가장 작은 빔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 작을수록 약점인 그 에너지 양이 굉장히 적게밖에 줄 수가 없는데 요번 거는 빔은 아주 가늘지만 빔의 그 에너지 양을 굉장히 많게 함으로써 또 이런 움직이는 타켓을 할 수 있는 그 내비게이션 하는 그런 장치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저 주위에 있는 정상 조직에 그 상처를 주지 않고 예. 짧은 시간에 이게 치료할 수 있는 장비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장비가 이제 사기는 벌써 오래전에 구입하고 병원에 들어왔는데 그 장비를 병원에 설치하고도 그 이런 그 저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환자들한테 적용하기는 이제 한 한두 달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저희가 한 300억 이상의 이제 장비가 이번에 새로 들어옵니다. 예. 엄청난 투자네요, 진짜.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암센터 유치가 우리가 단번에 신청해서 유치를 한 게 아니고 네. 이제 한 번은 조금 뭐 탈락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합니다만 네. 일단 순위에서 밀려서 지정이 네. 못 됐었고 네. 그 이듬해에 이제 지역 암센터로 지정을 네. 받았는데 네. 혹시 뭐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그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게 워낙 저희 그 시에서 특히 우리 박명우 시장님께서 워낙 적극적으로 또 나서 주셨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유치가 이제 병원이 유치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 시에서 유치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같이 이제 협력 기관은 이제 뭐 시에서 이제 같이 이제 저희 경우에 이제 저희 병원과 같이 협력 기관으로 해서 했지만은 그 시에서 많이 애를 써주셨고요.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힘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치하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이제 울산이 이런 국책 사업을 행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울산은 우선적으로 그런데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암센터가 이제 준공이 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네. 이제 전문 인력, 장비, 병실 네. 뭐 상당히 이렇게 좀 확충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울산대 병원의 위상도 네. 상당히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글쎄 저희 입장에서 이 위상이라 그러면은 일단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제 병원 규모라는 면에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병원도 제가 이제 이번에 한번 따져봤어요. 근데 저희 병원이 다 이제 그 개보수가 끝나면은 그게 한 30병상쯤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저희 병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하고 내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지금 현재 전국 10위에 있는 병원이 1015병상인가 그래요. 네. 1015병상인가. 그래서 아마 그거보단 우리가 조금 앞서니까 아마 전국 10위권의 규모를 갖고 있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일부 들고요. 그 이전에도 이제 저희 병원이 지금 우리 한 37년쯤 됐습니다. 사실 개원 이후에.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전환된 지 한 15년이 됐거든요. 그동안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 학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치료 이런 그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은 이제 모든 어느 이제 의학 분야의 학회에서 대부분의 이제 그
임원을 대부분의 저희 병원 교수님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 2개 과목 정도는 전국규모 학회장을 또 맡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저희 병원이 요번에 암센터 더불어서 더욱더 좀 알려지긴 했지만은 그 전부터도 이 의학계 내에서는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이 처음에는 울산대학교 병원이 어디 있는 거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그 교수님들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제 우편물을 받을 때 뭐 울산대학교 병원이라는 해야 주소가 오는데 어떤 경우는 뭐 울산병원, 뭐 현대병원, 뭐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 병원이 전국에서 의학계에서는 울산대학병원 하면 울산에 우리 대학병원으로서 치료나 모든 면에서도 굉장히 앞서 나가는 병원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돼 있고요. 그리고 암센터 준공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이 자연 친화적이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암센터를 모티브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환자들 건강 관리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결과가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사실 뭐 그 좀 과장된 측면이 있죠. 물론 이제 모든 현대식 건물이 뭐 재료도 그렇고 뭐 자연 친화적으로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뭐 하중도 견뎌야 되고 모든 걸 하려면 여러 가지 그 현대적인 그 기술이 동원되고 재료도 들어가는데 제가 그 자연 친화적이라 그러면 저희는 뭐 이런 건물이나 이런 거보다도요. 저도 이렇게 동구에 이제 울산이라는 도시 전체가 그렇고 특히 제가 이 병원이 있는 이 동구 쪽으로 와 보니까 이 동구는 뭐 이런 말을 감히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몇 군데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뭐 전국에서는 가장 그 환자 치료하는데 적합한 그런 자연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일부 가져봐요. 왜냐하면 그 아마 이제 가장 뭐 춥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여름에 그렇게 덥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습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은 것 같아요.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뭐 강우량이라든가 비도 그렇게 많이 오는 경우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게 바닷가에 있어서 그런지 아주 그 공기도 굉장히 맑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옆에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공해를 배출하는 회사는 아닌 관계도 있겠지만은 그 바닷가에서 이제 아주 공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 이제 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이야말로 이런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이번에 건축을 하면서도 특히 이런 그 녹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긴 썼습니다. 물론 이제 주위에 여러 그 녹지가 있긴 있지만은 병원 내에도 옥상에도 이런 여러 가지 정원을 꾸며놓는다든지 또 이런 그 환기라든가 이런 거를 특히 좀 하게 물론 이제 동선은 좀 길어지는 단점도 있었지만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좀 애를 썼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뭐 암센터가 이제 개원을 하면서 그동안에도 이제 울산 병원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이 많은 기대와 또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이제 더더욱 이제 좀 기대가 높아질 텐데 앞으로 또 더군다나 이제 2년 더 울산대 병원을 이제 이끌어 가실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가실 건지 혹시 뭐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병원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뭐 경영하는 사람이 어느 뭐 방향을 정해서 이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그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의사라 그래도요. 뭐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들 각자 보는 환자도 다를 뿐더러 또 생각이나 이런 그 치료 관점도 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뭐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가장 그 중요한 이 목표 하나는 환자 생명이거든요. 그런 측에서 다 모여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소신진료라 그럴까요? 그런데 굉장히 저희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신진료 할 수 있게끔 우리 교수들이 이런 치료하는데
뭐 치료비라든가 뭐 장비 걱정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소신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적정 진료. 예. 그러니까 어떤 한 의사가 아무리 자기가 누능하고 그래도요, 여러 과의 여러 그 의료진들의 도움 없이는 가장 최선의 진료를 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 물론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야 뭐 어느 유명한 분이다, 뭐 소위 말하는 명의다, 뭐 내가 몰려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런 언론이나 데서 좀 계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그런 그 의사들이 어느 시간 적정 시간 이상의 진료를 할 정도로 환자가 많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인력을 많이 보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그런 해서 이제 그 업무를 좀 나누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환자들한테 그 적당한 진료, 그러니까는 뭐 소위 뭐 과잉 진료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철저하게 지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네. 끝으로 이제 앞으로 암센터를 이용하실 우리 우선 시민들께 네. 이것만은 좀 꼭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 저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예, 의료계 특히 이제 저희 병원이 좀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울산 지역의 그 암 환자 중에서 한 40% 내가 타 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 60% 중에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환자가 한 85% 정도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타 지역에 가는 40%들 이런 환자분들도 정말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 병원에 정말 그런 신뢰를 해주신 거에 저 못지않게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또 우리 울산 시민들이 울산에는 이러한 그 암 치료나 중증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훌륭한 의료기관이 있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 울산 시민들이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또 앞으로 새해에도 희망찬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울산대학교 병원이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울산 시민들의 건강 그리고 또 지역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네. 더욱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조옥래 울산대학교 병원장 모시고 울산 지역 암센터 개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신축 암센터가 울산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는 물론 지역 의료계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송정섭의 파워토크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